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여기는 대천인데요. 대천 지금 취업 캠프 와서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제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제 공사나 이런 소리가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새 소리도 들리고 뭐 참 자연은 참 좋긴 합니다. 바다에서 찍은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이런 활동도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취업을 하기는 했는데 성공은 했지만 참 난감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참 진짜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실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실전에서 이런 케이스를 저도 많이 봐왔고요. 취업은 성공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어떤 경우가 하면요, 한 군데를 합격은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그게 목표했던 곳은 아니에요. 목표했던 곳은 아니고, 근데 목표했던 것보다 좀 낮습니다. 근데 목표했던 곳도 지금 지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목표했던 곳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낮게 지원했던 여기는 지금 최종 합격을 한 상태에서 바로 연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참 난감하죠. 또 이거 말고도 또 난감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런 케이스는 참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특정 은행 딱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특정 은행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A 시중은행, 국민은행도 좋고 뭐 신한은행도 좋고요. 자, 시중은행에 지금 목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덜커덕 뭐 최종적으로 뭐 좀 큰 저축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라든가 이곳에 덜커덕 최종 합격을 했단 말이죠. 해서 연수원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연수원에 들어가면 이제 이 시중은행의 최종 면접을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 연수원을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연수원을 포기하고 최종 합격을 포기하고 이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처럼 이런 곳들의 최종 면접을 보러 가야 될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난감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난감한 케이스는 이렇게 면접이라든가 필기시험이라든가 이게 겹치는 경우입니다. 근데 필기시험 뭐 1차 면접 이런 케이스가 이제 겹치는 건 상관없지만 딱 2개 남았는데, 지금 최종 면접이 2군데 남았는데, 뭐 물론 최종 면접이 2군데 남은 것도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능력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최종 면접이 2군데 남았는데 이 2군데가 겹쳤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왜 다른 지원자들은 이렇게 2군데를 최종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다 날짜나 시간이 달라서 둘 다 기회를 가지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한 군데밖에 갈 수 없는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의 난감한 상황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경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에 최종 합격하고 시중은행에 최종 면접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지방은행에 연수를 가자니 목표했던 곳이 울고, 또 지방은행을 포기하고 목표했던 곳에 최종 면접을 가자니 지방은행이 울고 하는 이런 딜레마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결정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을 거고, 나이도 있을 거고, 스펙도 있을 거고, 본인의 자신감도 있을 거고, 뭐 도전에 대한 지금 몇 시즌째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니만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취업 준비 과정부터 계속 이렇게 컨택을 해왔던 지원자라면 제가 그 지원자의 좀 속사정이라든가 취준생의 속사정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합격했을 때 저한테 덜커덕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도 난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요. 평상시에 저를 좀 아는 관계였죠. 이 세컨더리 채용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RS 직군,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준정규직. 지금 기업은행 준정규직은 없어졌지만요.
이렇게 세컨더리 채용에 덜커덕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근데 저한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 친구를 좀 알죠. 스펙이라든가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량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요번에 꼭 취업해야 되겠냐? 내가 보니까 좀 아깝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한 시즌만 더 해볼 수 있겠냐? 라는 이런 제가 조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대를 다녔는데요. 여대 중에서도 상위권 여대가 아니고 중하위권 여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상당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지금 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일단 취업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다녀야 될까라는 이 고민을 상당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너 한 시즌만 더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조언을 했단 말이죠. 이 친구가 결국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고맙기도 하지만 그렇게 조언을 하는 저의 입장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겠죠. 만약에 그랬다가 한 시즌 더 했는데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 100% 저의 리스크이지는 않겠지만 그 친구도 리스크가 있고 저도 물론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친구를 평상시에 봐왔던 은행과의 적합성,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인성,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은행에서 그 친구를 놓치기 아까운 정도의 괜찮은 인재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 시즌에 당당히 다른 은행 6개월 전에 합격했던 그 세컨더리 채용 거기 말고요 다른 은행의 정규직으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랑 서울에서 막걸리를 한잔 했습니다. 막걸리를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울더구만요. 그 결정이 자기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결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 어쩌면은 사회적인 신분 또는 어떤 평생의 어떤 복지 또는 급여 어떤 경제적인 그게 6개월 전에 그 순간의 선택으로 끝났다면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안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6개월을 더 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의 말을 들어줘서 6개월 후에 당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취업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큰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첫 직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내가 그냥 여기에서 취업하고 말아야 될까 아니면 다시 도전을 해야 될까 이런 케이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은행에 최종 합격하고 뭐 시중은행에 최종 면접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 면접이 겹쳤을 때 어느 은행을 가야 될까 나한테 어느 은행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 상당히 우리 취준 생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요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 또 어떤 판단하에 또 스스로의 책임하에 스스로의 의지하에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 안정적으로 또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으로. 근데 제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디가 잘 맞을지 진짜 은행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은행과의 어떤 궁합이 말이죠. 높은지 낮은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나고 이렇게 저한테 딱 이런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면 저는 참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를 조금이라도 어떤 컨택을 가지고 있다가 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조언을 구해 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제가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순간 또는 결정의 순간이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 내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조언을 적극적으로 듣는 그것도 좋고요. 상당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결정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대, 30대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거, 이거는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내 인생을, 내 20대와 30대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은 우리가 부닥치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취업 준비를 해 나가면 실제로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야외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으로 취업 준비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